식물인간, 사지마비 이런 환자를 개호환자라고 칭하죠. 보통 피해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를 생각합니다. 전문가에 의뢰하는 시점을 언제 의뢰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상담도 이제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런 환자들은 가족분들이나 또는 간병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특히 이런 사고를 처음 겪다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죠. 형사건이나 민사건 다 포함해서 이런 처리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판단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호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법률적으로는 형사와 민사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개호 환자를 보통 이제 중상해라고 합니다. 12강목 사고 아니다 하더라도 중상해에 해당되는 이런 사고인 경우에 있어서는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단횡단하다가 신문에 사지마비 됐다 하더라도 가해자는 피의자 중상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벌법상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는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피의자와 합의돼야 되겠죠. 형사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이 우선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결국 피의자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좀 상담을 거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사적인 부분. 민사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어차피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가해자 가입된 보험회사에 다 치료를 다 대주겠죠. 하지만은 치료비 외에 간병에 대한 비용, 위로금을 포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분이 살아계실 동안에 어쨌든 경제적인 여러 가지 휴업 손실에 대한 일시수익 또는 장애에 대한 보상, 살아계실 동안 치료비 이런 것이 전부 피해 보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피해 보상을 정말 억울하지 않게 정당하게 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 전문가한테 언제 의뢰를 해야 될지가 상담에 가끔씩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우선 개호 환자, 신문인간 사지마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 개호 환자라도 몇 가지 중요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피의자 과실이 아주 많다. 과실이 많아서 이건 과실 때문에 과연 이것을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나이가 아주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연세가 이렇게 많은데 소송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또는 상태가 아주 위독해서 소송 중간에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 또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원래 환자가 기항증이 원래 심하게 있었다. 예전부터 해가지고 뇌출혈의 병력이 있었다든지 또는 고혈압이라는 고지혈증 약을 통해서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든지 사고 전에 뇌혈관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치료받은 사실 또는 그 전에 쓰러져가지고 수술하는 사실 이런 기항증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 사고로 인한 부분에서 이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만약에 염두에 둔다면은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상당히 고민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개호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형사민사 부분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우선 상담을 한번 거쳐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사건 의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형사건들은 민사보다는 빨리 사건이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소송은 보통 사건일로부터서 1년 지나야지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신체감정이란 절차를 최소한 1년 지나야지만 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1년 뒤에 의뢰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형사건 때문에 먼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환자 상태에 대한 부분 또는 귀향증에 대한 문제 특히 이런 개호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요 주의 사건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소송을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유출 중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차피 개호 사건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송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럼 언젠가는 변호사를 이용해야 되는데 형사건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는 보험사를 상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일찍 사건을 의뢰를 하면은 모든 관리, 경찰, 검찰에 대한 부분, 가해에 대한 부분 또는 보험사를 상대하는 부분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전문가가 다 대신해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신경을 덜 쓰고 환자에 대한 관리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에 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사건을 의뢰할 만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사고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문가에 대해 판단하기 쉽지가 않죠. 유튜브를 많이 한다 해서 전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팁을 드리자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들어가면은 전문 등록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각 변호사들이 각 분야에 따라서 일정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전문 변호사로서 등록시키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대한변협에 들어가면은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거죠. 이런 사건을 많이 달아보고 정말 많은 성공 사례, 승소 사례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직접 그 법인의 사무실에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도 구성되어 있고 어떤 사건이 들어오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답변하고 어떤 많은 사건들이 성공사에 이루어졌고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성공적인 사례 후기들에 대한 부분을 눈을 쉽게 보고 가급적이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서 대면 상담 통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확인하면 이런 개환자들은 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이 사건을 의뢰한 데 있어서 대충 뭐 주변에 누가 소개한다 해가지고 자칫 사건 의뢰를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결과 안 졌을 때는 그 결과 데미지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 변호사를 찾아서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런 분들이 정말 도움 필요하다 하면은 그분들 사건 의뢰해서 진행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을 마지막 팁으로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언제 전문가를 의뢰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